다항식과 관련된 실전 유형 19번째 유형입니다. 인수 정리 관련된 유형들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잘 따라오시죠. 62번입니다. 주어진 3차식이 있는데요. 이 3차식을 x 플러스 1로 나누었더니 나누어 떨어졌대요. 이때 상수 a 값을 구해봐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1차식으로 나눈 나머지가 0이다 라는 뜻이죠. 그렇죠? 1차식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 구하는 게 나머지 정리. 나머지 정리를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나누는 식이요. 영리될 때 x값은요. x가 마이너스 1일 때예요. 그거를 나눠지는 식에다가 대입하시면 나머지가 나오겠죠. 자, 나머지를 구해보죠. 마이너스를 대입하시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대입하면 a 마이너스 1이고요. 여기다 마이너스 대입하면 분배하면서 부호를 모두 바꿔놓네요. 그러다 플러스 6까지. 요게 바로 나머지인데요. 나눠 떨어지니까 나머지가 0이다 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1차식 나눠서 나머지가 0, 즉 나누어 떨어질 때를 특별히 그냥 나머지 정리가 아니라 인수정리라고 부릅니다. 자,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좋아요. 이거 풀어주죠. a에서 2a 빼니까요. 마이너스 a인데 이항할게요. 우변 넘어갔고요. 좌변 숫자 계산합니다. 마이너스 2, 그럼 더하기 1, 그 다음에 7. 오케이. 그래서 a가 7이구나. 이렇게 정답 구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62번은 나머지 정리 푸는 거와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거, 나누어 떨어진다라는 표현이 나오면 그냥 나머지가 0이라는 뜻이다 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인수정리의 이제 제대로 된 유형은요, 바로 식을 설정하는 63번 유형이 되겠습니다. 만만치가 않습니다. 포인트를 잘 잡아드릴게요. 따라와 보세요. 자, 3차의 개수가 1인 3차식이 있어요. 이 fx를요, 우리가 직접 3차식을 설정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주어진 조건이 3개가 있습니다. f1은 1이다, f2가 2다, f3이 3이다 라는 걸 이용해서 식을 만들어낼 겁니다. 어떻게 만드냐? 이 상태에서 해석하기는 좀 힘들고요. 이 등식을 모두 다 좌변으로 이항해서요, 우변은 0이 되게 만들어 놓으셔야 돼요. 즉 f1 빼기 1은 0이다 이렇게 쓰시고요. 이것도요, 2를 이항해서 f2 마이너스 2는 0이다. 자, 얘도요, f3 마이너스 3은 0이다 라고 써놓고, 자, 이제 이걸 가지고 해석하는 겁니다. 해석이란 건 뭐냐라고 했을 때 어떻게 이런 값들이 나온 걸까를 생각해 보자는 거야. 그러면 여기 1, 2, 3 숫자가 막 변하고 있죠. 이거는요, 변하는 수, 즉 변수 자리였을 거야. 변수는 x를 보고 우리가 변수라고 해요. 즉 여기는요, x였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괄호 안에가 x였는데 그 x에다 1도 대입해 본 거고 2도 대입해 본 거고 3도 대입해 본 거라는 거예요. 근데 뒤에 있는 숫자도 1, 2, 3 변하고 있죠? 그럼 변수가 되겠죠. 앞에 괄호 안에 있는 숫자가 똑같으니까 뒤에는 이렇게 마이너스 x. 그러니까 이렇게 된 식에다가 이 x 두 군데다가 1도 넣어본 거고 2도 넣어본 거고 3도 넣어본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1을 넣었더니 0이 된다는 거예요. 0이 된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게 바로 인수정리예요. 무슨 얘기냐? 이 식에 1을 넣었더니 0이 된다라는 거는 무슨 뜻이냐면 이 식이 x-1을 인수로 가지고 있다는 얘기야. 그래야지만, 자, 좌변 우변에 1을 대입하면 이게 0이 되겠죠. 날라가서 이해가세요? 마찬가지, 이 식에다가 2를 대입했던 0이 된다는 얘기는 이 식 자체가 x-2라는 인수를 가지고 있어야만 2를 대입하면 날라가서 0이 돼요. 그죠? 이 식에다 3을 대입해서 0이 됐어요? 그러면 이건 x-3을 인수로 가지고 있어야만 3 대입하면 0이 된다는 거죠. 그쵸? 그래서 어떤 특정 수를 대입했을 때 0이 된다라는 거는 이 수를 포함하는 요 인수를 가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게 바로 인수정리인 겁니다. 오케이? 자, 이렇게 인수들을 알아내면 우리가 식을 알아낸 거라고요. 물론 fx가 3차식이고요. x 빼면 그래도 3차식이죠. 그래서 3차항의 최고차항 계수 모르면 여기가 k 이렇게 설정하셔야 되는데 알려줬어요. 1이라고. 그래서 굳이 설정하지 않은 겁니다. 1이라서. 좋아요. 자, 그러면 fx 이제 3차식이 나오기를 어떻게 나오냐? 자, 요 괄호 굳이 전개할 필요는 없습니다. 식을 구하는 문제는 아니고 지금 값을 구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냥 x만 넘겨주시면 우리가 구하고 싶었던 fx 3차식이 나온 거고요. 자, 마무리해보죠. f4를 구하세요 라고 했으니까 이 x자리에 4만 대입하시면 돼요. 4 빼기 1이니까 3, 4 빼기 2니까 2, 4 빼기 3, 1, 거기다가 4 더하시면 되겠죠. 자, 6에다 4를 더하는 거니까 결국 10이 나오는 거 확인할 수 있어요. 5번이 정답.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63번은 시험에 꼭 나오는 출제율 거의 100%에 가까운 유형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식을 설정하는 거 인수정리 방법 기억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64번은요. 자, 이 인수정리 문제에서 식을 설정하는 문제에서 나올 수 있는 끝판왕 문제가 되겠습니다. 많이 어렵습니다. 잘 따라오세요. x에 대한 3차식 fx가 있어요. 그런데요. 조건이 하나, 둘, 셋, 넷. 와, 3차식 설정하는데 4개의 조건이나 줬습니다. 자, 이 조건 해석하시려면 전부 다 좌변으로 이항해서 등식을 써 놓으셔야 돼요. 첫 번째 조건 f1 빼기 1은 0이다. 이렇게 쓰시고요. 두 번째 조건 2f2 빼기 3은 0이다. 이렇게 써주시고요. 얘는요. 3f3 빼기 5는 0이다. 쓰시고요. 얘 4f4 빼기 7은 0이다. 이렇게 해서 4개의 조건을 써봤습니다. 자, 보시면 알겠지만 2, 2, 3, 3, 4, 4 이 앞에도 1이 있었으면 좋겠죠. 있는 거죠. 사실은. 그쵸? 생략했을 뿐이다 라는 거. 자, 이 상태에서 우리는 식을 한번 설정해 볼 텐데 도대체 어떤 수를 대입해서 이런 식들이 나온 걸까라고 했을 때 1, 2, 3, 4 변하는 변수 즉 x자리입니다. 그래서 괄호 안에는 x자리가 되겠고요. 앞에는 1, 1, 2, 2, 3, 3, 4도 똑같죠? 그래서 앞에 x 요게 x자리예요. 자, 근데 뒤에가 문제예요. 마이너스 붙이고요. 1, 3, 5, 7 이것도 변하니까 변수인데 어떻게 식으로 설정하지? 라고 했을 때 지금 쌤이 괄호 안에 있는 수 1, 2, 3, 4를 x라고 설정했잖아요. 근데 1일 때 1이에요. 2일 때 3입니다. 3일 때 5고요. 4일 때 7이에요. 1, 3, 5, 7 홀수들이죠? 어떻게 하면 나올까요? 앞에 괄호 안에 있는 수에 2배에서 1을 빼시면 얘가 나와요. 그쵸? 2배에서 1 빼면 3 나오죠? 2배에서 1 빼보세요. 5 나와요. 2배에서 1 빼보세요. 7 나오죠. 그쵸? 그래서 요 뒤에 거는 요 x에 2배에서 1을 뺀 2x-1 이렇게 써 주셔야 식이 설정이 된 겁니다. 자, 근데 이 식은 어떻게 되는 거냐? 자, 여기 있는 요 식에다가 x자리에 1을 넣었더니 0이 돼요 라는 얘기는 x-1을 인수로 가지고 있어요 라는 뜻이라고 했죠. 자, 요 식에다 2를 대입한 거예요. 그죠? 괄호 안에 2를 대입했더니 0이 돼요 라는 얘기는 x-1을 인수로 가지고 있어요. 3을 대입했더니 0이 돼요. 그럼 x-3을 인수로 가지고 있기도 하고요. 4를 대입했더니 0이 되네요. 그럼 x-4를 인수로 가지고 있기도 해요. 자, 이제 최고차항계수 설정하셔야 되는데 안 알려줬어요. 그래서 우리가 K라고 잠깐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K 값만 구하시면 돼요. 근데 K 값을 구하기 위해서 어떤 조건도 없다는 사실이에요. 없어요. 아무 조건도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구하라는 것만 봤더니 fx, 이 3차식을 1차식으로 나눈 나머지, 그러면 이 1차식이 0이 될 때 x값 얼마? 10. 이거를 나눠지는 식에다 대입한 f10을 구하고 싶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다 10을 넣어도 요 k 때문에 값이 나오지 않아요. 그죠? 근데 k를 구할 수 있어요. 어떻게 구할 수 있나요? 라고 했을 때 봐보시면 자, fx만 남겨놓고요. 식을 좀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2x-1 이항해 보도록 하죠. 자, 보세요. k에 x-1, x-2, x-3, x-4 여기다가 자, 2x-1 넘어갔어요. 이렇게 넘어갔죠. 자, 그 다음에 요 x로 나눠주셔야 되겠죠? 그 분모 쪽에 x가 생겨요. 근데 fx는 지금 몇 차식이라고요? 3차식이라고요. 아, 그렇구나. 그럼 분모에 이런 x가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이거 약분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 분자가 어떻게 생겨야지만 이 x가 사라질 거냐라고 했을 때 자, 요 분자는요. 지금 몇 차식? 4차식이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x로 나누면 3차식이 되겠죠. 그쵸? 그래서 분자 자체가 어떻게 생긴 거냐면 4차가 있겠죠. 뭐 개수는 중요하지 않아요. 뭐 또 3차가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차가 있겠죠. 2차항이 있을 거예요. 또 1차항이 있을 거예요. 상수항이 있으면 안 돼요. 이해가세요? 분자 자체가 4차식에서 x로 나누면 이게 3차로 바뀌고 2차, 1차 이게 상수로 바뀌어요. 그쵸? 자, 여기 뒤에가 상수가 만약 있다라고 한다면 x분의 숫자 이렇게 해서 x가 사라지지 않아요. 이해가세요? 아, 그렇구나. 이걸 통해서 예측할 수 있는 거는 분자에 상수항이 있으면 안 되겠네.
라는 겁니다. 즉 상수항이 0이겠네 라는 거예요. 자, 그럼 분자 쪽에서 나오는 상수항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는 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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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수를 곱하면 나오겠죠. 자, 요 4개 곱하면 부호는 플러스고요. 4, 3, 2, 1 곱하니까 얼마예요? 자, 24가 되겠죠. 거기에 K까지 곱하니까 24K. 그 뒤에 있는 마이너스 1까지. 요게 바로 상수항인데요. 이게 없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X가 약분이 돼서 사라져요. 자, 그럼 K는 바로 24분의 1이구나 라는 거 확인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요 최고창 개수까지도 알아냈습니다. 좋아요. 자, 우리가 마무리 지어보죠. F10을 구하세요 라고 했으니까요. 자, 이 식을 뭐 굳이 정리하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그냥 10을 대입해보세요. 그럼 자, 분모에 X에 10 대입하시면 되겠고요. 자, 분자 K죠? K가 24분의 1이에요. 곱하기. 자, 이제 우리 X에다 10 넣습니다. 자, 10에서 1 빼니까요 9가 되겠죠? 그 다음에 10에서 2 빼니까 8. 그 다음에 10에서 3 빼니까 7. 10에서 6 빼니까 6. 이렇게 되겠죠? 10에서 4 빼니까 6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다 이제 X에 10 대입하시죠? 그러면 20 빼기 1이니까 19. 더하기 19까지요. 요거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산하죠? 자, 약분하겠습니다. 그러면 약분하면 어떻게 되냐? 했을 때 우선 8로 약분해줘. 8, 3, 24. 또 3하고 이렇게 약분하면 3이에요. 좋아요. 자, 계산 들어갑니다. 계산하시면 지금 3, 7에 21 이렇게 되죠? 21에다가 6 곱해주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126이 되겠죠. 그쵸? 126에다가 19를 더해주신 다음에 10으로 나눠주시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럼 10분의 자, 126에다 19를 더해주시면 145가 되겠죠. 자, 5로 약분 들어갑니다. 5, 20. 자, 5, 20, 5, 9, 45. 그래서 2분의 29가 우리가 구하고자 했던 값이구나. 그래서 4번이 정답이구나 라는 거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인수정리 쪽에서요 나올 수 있는 끝판왕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좀 어려운 심화 유형인데 다시 한번 꼼꼼하게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어서 65번 문제, 같은 패턴의 문제 또 연습해 보도록 하지요. 자, 보시면 각 조건을 만족하는 최고차의 계수가 1인 3차 방식이 fx도 3차, gx도 3차다 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fx 더하기 gx 3차 더하니까 역시나 3차식이겠죠. 자, 그 식을 x만 4, 1차식으로 나눈 나머지니까요. 나머지 정리해서 x의 4를 나눠진 식에다 대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값은요. f4 더하기 g4 이거를 구해보세요 라는 문제가 되겠죠. 자, 그럼 첫 번째 조건 f에 대한 조건이 있어요. 자, f1, f2, f3이 다 4랍니다. 그럼 이걸요 보기 편하게 써야 돼요. 즉 f2는 4다라는 걸 통해서요 4를 이항해 주시면 이렇게 등식을 만들 수 있겠죠. f2는 4다 이것도 4를 넘겨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f3은 4다 이렇게 해서 4를 넘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요. 됐죠? 자, 이 상태에서요 우리가 식 설정 들어가는데 1, 2, 3 변하는 거는 변수 x의 자리라고 했고요. 4, 4, 4 변하지 않죠? 그럼 그냥 이거는 4라는 그냥 상수의 자리예요. 오케이? 변하지 않는 거는 문자로 나타내는 게 아니에요. 그냥 상수로 나타내시면 돼요. 근데 이 식에다가 1 대입했더니 0이 되고 2 대입했더니 0이 되고 3 대입했더니 0이 된다는 얘기는 1 대입해서 0이 된다. 즉 x-1. 2 대입하면 0이 된다. x-1. 3 대입하면 0이 된다. x-3을 인수로 가지고 있다는 얘기. 됐죠? 자, 근데 최고차의 계수는 1이라고 알렸으니까 따로 쓰지 않고요. 여기서 이제 f4를 구하실 수 있겠어요. 자, x에 4를 대입해보죠. f4 빼기 4는요. 4 대입하면 6에 3이죠. 4 대입하면 2고요. 4 대입하면 1. 그래서 이게 6이네요. 그래서 f4가 10이 되는 거 하나 구해냈습니다. 같은 방식으로요. 이 g도 똑같이 설정하시면 돼요. 자, 넘겨볼게요. 그러면 g1 빼기 1은 0이에요. 그럼 g2 빼기 3은 0입니다. 그 다음에 5 넘기면요. g3 빼기 5는 0이에요. 라고 쓸 수 있겠죠. 자, 이제 변화는 1, 2, 3 x의 자리가 되겠죠. 변수 x의 자리고요. 자, 뒤에 보시면 1, 3, 5 변하는데 홀수죠. 지금 어떻게 되냐? 라고 했을 때 얘 2배에서 하나 뺀 거
각각 요 x의 2배에서 하나 뺀 홀수가 들어간다 라는 거죠. 됐습니까? 자, 요 식에 1 넣었더니 0 된다는 얘기는 x-1을 인수로, 2 넣었더니 0이 된다는 얘기는 x-2를 인수로, 3을 넣었더니 0이 된다는 얘기는 x-3을 인수로 가지고 있구나. 최고차의 계수 1이니까 쓰지 않을 거고요. 여기다 이제 G4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x에 4만 대입하시면 돼요. 자, 4 대입해보세요. 그러면 7이 되겠죠? 4 대입하면 우리가 여기 똑같이 3이 1에서 6이 나올 거예요. 우변이. 됐죠? 자, 그럼 G4가 나오네요. G4는 7 더하기 6, 바로 13이구나. 됐습니다. 자,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F4와 G4의 합이었으니까요. 10과 13을 더해주시면 23이 최종적인 정답이구나 라는 거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인수정리에서 나오는 다소 까다로운 심화 유형들 쭉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꼼꼼하게 복습 부탁드리겠습니다.